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밤 9시 4분입니다. 미국은 지난 2거래일간 일단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긴축 쇼크 받았고 긴축 쇼크에서 2거래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장도 전반적으로 긴축 쇼크에서 탈피해 보려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파월의장 연설에 파월의장 발언에 힘입어서 긴축 쇼크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아시아장은 일단 오늘 좀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이 구간들을 보시면요. 아시아장 혼조했다. 한국도 사실 오늘 굉장히 좀 혼조했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좀 하여튼 지수는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이게 좀 개운한 상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간 오늘까지 그래서 한국도 이거래일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별로 아직까지도 아무튼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이게 긴축 쇼크에서 단순히 되돌림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까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긴축 쇼크 받았죠. 긴축 쇼크에서 되돌림 나오고 있고 이게 단순히 되돌림이라 여기서 다시 재차 아래로 갈지 긴축 쇼크를 재차 강하게 인식할지 아니면 여기서 지가 강하게 또 올라가 줄지 아직까지도 전 오늘까지 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436이란 중요한 자리를 넘어간 건 아니고 물론 이쯤 되면 거의 넘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긴축 쇼크를 강하게 받았는데 회복하는 것도 좀 텀벙텀벙 좀 갭으로 막 빵빵 띄우면서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건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갭으로 텀벙텀벙 띄워서 올라가는 게 별로 아무튼 긴축 쇼크도 강했지만 회복도 너무 빠른 걸로 봐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감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무시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밤 미국도 봐야 되고 환율도 이상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아직까지 둥근 천장형에 대한 의심을 좀 버리기는 애매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좀 하여튼 의심스럽긴 의심스러워요. 오늘 코스피가 아무튼 그래서 선물이 0.5% 0.6% 가까이 올랐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그저 6월달 들어가지고 갭상승하면 무조건 음봉이에요. 갭상승하면 거의 한 80% 90% 음봉입니다. 오늘도 음봉이에요. 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양봉이 나오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죠? 오늘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삼성전자 움직임 보면은 이 긴축 쇼크로 인해 급락했었고 급락한 이 급격한 개파락했었죠. 이 갭을 오늘 메꾼 정도의 흐름 아직까지. 그죠? 반등에 불과한 이런 모습들. 하여튼 삼성전자가 계속 약해요. 일단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 약한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기 힘들겠죠.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도 좀 찜찜하긴 하고요. 오늘 지수가 오르긴 올랐어요. 코스피 200 같은 거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200도 한 0.6% 올랐는데 한 0.5%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 61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 수 120 종목입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보시면 그러죠. 코스피도 260 종목 상승이고 590 종목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상승하는 게 이게 참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참 부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은 상승 마감이에요. 상승일 거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뭔가 좀 어떻게 좀 굉장히 찜찜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기 오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을 상승시킨 거 오늘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요즘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매도 폭탄을 맞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힘이 약한데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게 지금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도 눈에 띄는 변동성과 대량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찜찜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이거 일부러 쥐어짜기식 상승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상승 종목 수도 적고 삼성전자도 힘 빠지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로 지금까지 버티고 시장이 올라온 건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어떤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이거 거래량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무슨 신호가 나지 않겠냐? 이게 하여튼 무슨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상승 마감하긴 상승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상승 내용은 굉장히 좀 부실하긴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뭐 연속성을 장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래 둥근 천장형 가능성 좀 있다고 보이고, 그 와중에 환율도 그렇단 말이죠. 환율도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오늘 241선 돌파 한창 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그런 생각은 해요. 야, 이거 환율 약세, 그 원화 약세가 나오긴 하는데, 원화 약세의 속도도 야, 거의 뭐 진짜 이미 어떤 위기가 났다는 걸 가정하는 것처럼 그 정도 속도로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여전히 여기 그 가운데 큰 갭이 뚫려 있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여전히 좀 찜찜한 모습이 좀, 여전히 찜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금 엄청나게, 원화는 엄청나게 약해서 241선까지 오늘 돌파 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오르고 상승 종목 수도 200 몇 개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도 약하고, 뭐 이런 와중에 시장은 오르니까 야, 이거 여전히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굉장히 내용은 안 좋다라는 거. 물론 내용 안 좋아도 내일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뭐 내용이 좀 안 좋다. 요게 일단 오늘 제가 뭐 코스피에서 본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뭘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내용이 찜찜하다라고 해서 제가 뭐 베팅한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아직까지 뭐 박스권, 그죠? 박스권을 졸업한 건 아닙니다. 436, 뭐 430, 436 요렇게 박스권 볼 수도 있고, 조금 관대하게 보셔서 뭐 427.8,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427.8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430으로 봐도 되고, 하여튼 뭐 박스권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여전히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 긴축 쇼크에서 완전히 졸업했는지 아니면은 긴축 쇼크를 좀 더 인식할 것인지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일단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한국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찜찜했던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랬던 점들이 뭐 그런 점들이 좀 찜찜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드렸고, 아무튼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뭐 똑같이 뭐 미국장 살펴보고 그래야겠죠. 아무튼 제가 계속 요즘에 언젠가부터 이제 좀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게 S&P인데, S&P가 이제 오늘 밤 정도가 일단 약간 좀 한계, 그러니까 뭐 둥근 천장형을 만들겠다면 오늘 밤에 어떠한 좀 잘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엔 꺾일 거라면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꺾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벅거리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버벅거리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넘어가기 위해서 이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벅거릴 거면 여기 어딘가에서 버벅거리면서 자꾸 저항을 느껴야 둥근 천장형이 생겨날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볼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뭐 솔직히 미국 주식시장도 잘 모르겠어 갖고 일단 뭐 이 정도, 그죠?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오늘 밤 정도에 어딘가 일단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일단은 현재 뭐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 일단 조정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달러가 어디서 조정이 멈추는지 일단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달러 추세 전환 자리 기억하시고요. 92.45 뭐 이 정도 자리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뭐 지금 여전히 애매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뭐 10년물 국채금리 일단은 저는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좀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점들도 사실 뭐 특별히 지금 제가 뭐 드릴 만한 이야기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이런 거 일단 뭐 점검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점검 정도만. 지금 뭔가 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여튼 신기한 게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죠? 약해요.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랫동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얘가 죽을 거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죠? 지금 자꾸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계속 못 넘어가면 여기서 밀려야 되거든요. 밀려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얘가 밀리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계속 틈만 나면 위쪽으로 또 쏴올리려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한번 또 훅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 그 원달러 환율 대략적으로 뭐 1140원 정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환율에 그 주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40원 정도 넘어가서 안착해 버리면은 그럼 이제 아마 코스피도 이 환율의 영향을 우습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한데요, 이 코스피 꼬라지를 보시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일이. 환율하고 지금 그 주식하고 같이 오르고 있죠. 하여튼 설명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둘 중 뭔가 한 놈이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 얘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코스피가. 그쵸? 오늘 시장 내용을 보시라고요. 오늘 시장 내용을.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런 것들 변동성 터뜨리면서 지수 그냥 방어만 하고 있고, 상승 종목수 훨씬 적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만 보면은 뭐 시장이 좀 하락 마감했었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상승 마감하고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뭔가 지금 이런 이상함이 계속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 아무튼 환율이 아직까지는 그냥 견딜만한 레벨인 것 같고, 얘가 본격적으로 어딘가를 돌파 안착하면서 뭐 어딘가를 안착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버틸만 한가 봐요, 시장이. 환율 이런 것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레벨에 와 있으니까. 환율이 확실히 레벨업 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주식시장이 아마 반응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덜 올라와서 좀 반응을 안 해주고 있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거 일본인데, 일본이 긴축 쇼크를 가장 세게 맞았던 나라 중에 하나죠.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일본도 갭은 다 메꿨습니다. 그죠? 지나치게 많았던 갭을 일단 다 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정도가 좀 그래도 어떤 좀 앞으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긴축 쇼크를 의식해서 더 이게 충격을 더 받을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올라올지, 오늘 밤에 미국 S&P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이게 제 생각에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뭐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은 보니까 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 정해질 때까지 좀 다 같이 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오늘 밤에 유럽장은 일단 보시면 다시 긴축 쇼크를 좀 의식하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긴 하네요. 글쎄요. 근데 아무튼 이건 유럽일 뿐이고, 미국이 긴축 쇼크를 의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겠죠. 하여튼 유럽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 쇼크를 좀 더 의식하고 있다, 이런 모습 정도가 나타나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 그 텔레그램에 있는 글 중에 이 사람의 글이 좀 보이긴 보였는데, 이분의 글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은 하루를 두고 매와 비둘기의 입장을 반복하네요.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결국 연준도 확신할 수 없는 과열 징후에 브레이크를 밟기도, 그렇다고 현재 금리를 용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통화정책 경로에 큰 의미를 두고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결과적으로 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돼서 둥근 천장형을 만들지, 아니면 또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하려고 할지, 어쩔지. 또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상승했는데 내용물은 굉장히 좀 더러웠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하여튼 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경만 해보자 라는 게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보이면 움직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잘 안 보이니까. 삼성전자가 약하긴 약한데 선물은 강하니까요. 그죠? 하여튼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쨌든 최근에 주도주로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 변동성을 오늘 변동성을 뿜어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무슨 일들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 끝이 별로들 안 좋았죠. 물론 내일 바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내일도 한 카카오가 10% 오를 수 있겠죠. 내일도 네이버가 한 15%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카카오가 10% 오르고 네이버가 15% 오르면은 그 뒤가 좋겠느냐. 지금 어쨌든 고점
뭐 저점 대비 거의 몇 배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터지는 거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 터져도 그죠? 별로 좋게 봐주긴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을 지켜주던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친구가 변동성이 터졌으니까 이게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 정도 하면서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여튼 내일도 뭐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잘 모르는데 더 이야기하긴 좀 뭐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